이번에 합의에 이르기 어렸던 부분이 미국 측의 요청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통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첨단 기술 분야의 범용 투자 패키지로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전략적인 선택인데 나머지 반면에 2,000억 달러 규모는 우리가 모호하게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워낙 규모도 크고 네.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투자나 대출이나 보증 쪽에서 뭔가 모호하고 이제 상한수만 설정하는 어떤 투자나 대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싶은데 미국 측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특정 금액을 투자의 그 명목으로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그거를 명시하자 공동 합의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어렵잖아요.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행할 여지를 둔 거고요. 네. 향후에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 실무 협의는 우리가 잘합니다. 실제로 어제 강유정 대변인도 너무 논의가 잘 돼서 합의안이 필요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교수님 통상적인 어떤 정상회담의 프로토콜로 봤을 때는 좀 정상이 만났는데 합의문이 없네. 기자회견은 안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문서가 뭐가 아무것도 없네. 손에 잡히는 게 지금 약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괜찮은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네.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문이 나와서 합의한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번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치열하게 양국 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통상과 안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어떤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네. 공동 합의문에 이제 도달하는 게 쉬웠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공세적으로 동맹들에게도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합의문에 이르는 것보다는 우리 네. 이익을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전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추후에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 부분은 아마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이제 그 과제로 이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합의문 기자회견 이걸 여쭤본 게 사실 이런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 자체가 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구두를 일단 이렇게 하자 큰 틀에 합의는 했는데 이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뒤통수를 칠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합의했는데 그 친하다는 일본도 지금 뒤통수를 사실 맞긴 맞았거든요.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에 이르기 어렸던 부분이 미국 측의 요청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통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첨단 기술 분야의 범용 투자 패키지로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전략적인 선택인데 나머지 반면에 2,000억 달러 규모는 우리가 모호하게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워낙 규모도 크고 네.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투자나 대출이나 보증 쪽에서 뭔가 모호하고 이제 상한수만 설정하는 어떤 투자나 대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싶은데 미국 측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특정 금액을 투자의 명목으로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그거를 명시하자 공동 합의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어렵잖아요.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행할 여지를 둔 거고요. 네. 향후에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 실무 협의는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네. 이제 그 면전에서 압박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체면도 있고 어떤 국내 정치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무 앞에는 진짜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과 여지를 벌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합의문을 안 쓴 게 오히려 이득인 거다. 합의문을 쓰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른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기사 하나 볼까요? 다음 기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합의 없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트럼프 한국과 합작, 일본도 참여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We're dealing with them on Alaska having to do with the oil. You need oil and we have it. So we have a big advantage in that way. We have more oil and gas and coal and energy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by far. No, for whatever reason, God was very good to us. We have the greatest amount of energy in the world, and we're dealing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in Alaska, and we're going to be making a deal, a joint venture with South Korea. 네. 분명히 우리는 협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연가스를 산다고 했지 투자를 알래스카에 뭐 한다고 얘기한 바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이랑 합작으로 일본도 참여할 거예요. 우리 한국이랑 할 거야 라고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에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네. 그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해가지고 국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그리고 대외적 측면에서는 잉여에너지 수출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영향력도 발휘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수요층이 동아시아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주요 동맹국 한국이 일본, 대만과 함께 참여해서 거기에 막대한 비용과 투자를 해주면 그렇다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알래스카 LNG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나 투자를 미국 기업들한테 강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에게 이제 그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000억 달러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이 부분은 네. 직접 투자 형식으로 우리가 명시를 했지만 나머지 말씀드린 2천억 달러 그 투자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분야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이걸 원하니까 네. 그 투자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히 거절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정치용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투자하세요라고 본격적으로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실리를 좀 따져서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분명히 포인트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알래스카 LNG 부분은 사실 앞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녀서 충분히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회담장 밖에서 러트닉 상무 한국 농축산물 개방해야 돼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The United States,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and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For Korea. 네, 지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한 게 교수님, 이게 저 자리가 회담이 끝나고 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미 정재계 인사들이 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농축산물 개방 우린 계속 원해요. 여기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한국 니네 개방해. 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정상들끼리 만나서는 분명 얘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회담장 밖에서 아까 우리가 실무는 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나라는 생각이 여기도 드는 거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네. 이제 그 국내 수요층을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지만 네. 그때 그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그 소고기, 농산물, 쌀 같은 분야, 민감한 분야의 추가 개방 논의가 없었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미국 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보고서 한국 쪽에 너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상징적으로든 추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으면 네. 행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는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로테리 상무장관이 저러한 그 발언을 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실익이 정말로 있다면 한국 그 소고기나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트럼프 행정가 느꼈다면 네. 관세 협상의 주요한 합의문으로 합의 결과로 들어왔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논의가 없었다고 보고요. 이미 한국과 미국은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에 농축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흑자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고 네.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0.3% 제어라고 우리 그 시장이 거의 다 개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해 봐야 그렇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